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민주당의 너무나 노골적인 거짓말. 여성 혐오 발언 이준석 후보자 규탄 공동기자들. 이분들 말이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성폭력, 성추행 혐의로 문제됐을 때 나와서 기자회견 했던 사람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때도 좀 기자회견 좀 하지, 왜?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사실 자체가 창작,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아니, 판결문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의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조선일보 사설에 이렇게 나와요. 약식명령, 즉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 500만 원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노출이 잘 안 된 거죠. 약식명령은 판결문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판결 받은 거하고 똑같다.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민주당은 이를 거짓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완전히 땡무시하는 거죠. 땡무시. 이랬던 자들이 지금 이준석이한테 거짓말쟁이라고. 사법부를 아주 무시하는 건 이거 보세요. 오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헌법기관 개편 공약. 분풀이용이라면 위험하다. 분풀이용이라면 아니지. 분풀이용이지 뭐. 대법관 숫자 늘린다.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한다. 등등. 응? 대법관 숫자 늘린다는 거. 검사 징계 파면. 이 공약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법부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사설. 판사도 평가하겠다. 판사평가위원회 열고 검사 파면 확대. 이게 공약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응? 여기 보면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는 판사들을 법원장이 평가하는데 그 평가를 소위 말해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판사들 평가한다. 그럼 그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지금 이게 결국은 이재명 후보 측의 사법부 장악을 노고라 하는 공약들입니다. 노고라. 지금 예를 들자면 판사를 평가하는데 법원장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무슨 평가위원회 만들면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또 민변 소속에 변호사 들어가고 검증된 활동가들 들어가면 이제 김어준이도 들어가겠네. 김재동이도 들어가겠네. 다 들어가겠네 거기. 그러면 저 사람 저거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저 사람 저 불량해. 파면시켜버려. 그럼 검사 못하게 판사 못하게 파면시켜버려. 그게 뭐예요? 사법부 장악이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토대이자 핵심인데 이걸 깨부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게 공약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대법관 수를 증원한다. 왜 증원해? 물론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면 좋죠. 근데 거기에 늘려가지고 집어넣겠다는 사람들이 김어준이나 김대중, 김재동이 주진우는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 말고요. 그 주진우 있잖아요. 진행자. 이런 애들 집어넣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깽판 되는 거지 완전히. 응? 소위 아스팔트 좌파 활동가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거 집어넣으면은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나 소양도 없는 자들이 우리 편 아니야. 그러면 그 인민재판소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검사들을 또 평가하겠다. 이거는 검사는 검찰청 소속인데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즉 행정부 수반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세상이 열릴지 눈에 훤하죠 여러분. 눈에 훤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권 분립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입법부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까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행정부 장악되죠? 입법부는 이미 장악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그냥 말랑말랑하게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갈아치우면 삼권 분립 아니고 삼권 장악이 되죠. 언론 민노총 언론노조 지금 등등 많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당 독재국가 되는 거죠. 전체주의국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배우는 또 누구다? 중국 공산당이나 이런 예를 들자면 북조선 노동당이나.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끝장나는 거지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 이낙연 씨의 발언에 굉장히 제가 오늘 주목했습니다. 이분이 사람 참 괜찮다 이번에 보니까. 나름 원칙을 좀 지키려고 하는 이분은
광주 제1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와서 동아일보 기자였던 사람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도 출마한 적이 있고 이재명하고 경쟁을 했죠. 전남도지사하고. 근데 오늘 멘트를 쭉 보니까 이 사람 참 괜찮다. 응?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메시지 한번 보세요. 유력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가족 논란에 참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6월 3일 대선 당일에 유권자들의 심경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의 장남 리스크가 대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한 5%포인트 정도 미칠 거다.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상당히 발언들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논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당사자는 이준석이다. 제일 손해를 볼 사람은 이준석이다. 그의 발언으로 인한 국민의 충격이 대단히 끔찍했고 오래 갈 것 같다. 그 다음 이재명 후보가 우미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돼지로 만든다. 국민들을. 그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의 등장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우미나 전략은 지배층이 기득권의 지위나 권력을 강화,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치에 대한 피지배층의 판단력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퍼나르는 조직. 언론이 우울한 시대가 됐다. 되게 분석이 예리해요. 그리고 사법부 장악이 노골화되고 있다. 대법관 증언법 등 사법부 압박법에 대해서 사법부 장악하려고 한다. 그리고 6월 4일 대선 직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무슨 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을 한 30명 늘리는 증언법을 강행 처리하고 당선인인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당선인이 법률안 거부권인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논란이 되기 전에 당선인이 취임식을 열고 이슈를 묻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셀프 사면도 가능하다. 이낙연 상임고문의 이런 분석과 전망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예리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상당히 괜찮다. 지금 선거 구도나 선거 전망에 상관없이 이분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딱 지지하면서 끝까지 지금 지지하고 있죠. 이 점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분은 광주 출신이잖아요. 근데 광주 출신도 아닙니다. 저기 가서 표를 주세요. 한동훈이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핵심을 찌르잖아요. 핵심을.